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활해서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4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 5와 상구에서 알아보고, 저번에 이야기한 그 활해서합에 제가 이거를 노트 정리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했을 때 이게 무슨 상관성을 가지는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시간이 나면 더 드리겠습니다. 자, 글자로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5 서근육 득황금 정려. 서근육 득황금 정려 무구. 마른 고기를 씹다가 황금을 얻었으니 바르게 하고 두려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정려 무구 득당냐. 바르고 두려워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마땅함을 얻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6, 5는 제자리는 아니죠. 제자리는 아닌데 부당이나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즉 유로서 부당이나 중을 얻었다. 그런데 정응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건육 똑같습니다. 마른 육포를 씹다가 득황금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황 교수님 설명하시기를 마른 살코기를 육포를 씹는다는 것은 어려운 때에도 자기가 비축한 식량으로 먹고 버틴다고 이야기합니다. 황금을 얻는다는 것은 도와줄 유력자나 재물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깨무는 것이다. 즉 마른 육포를 씹다가 육포에 박힌 황금 화살촉을 얻으니 큰 재물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것을 먹으면서 견디다가 뜻밖의 황금을 얻는 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를 실제로 받았을 때 9, 4와 9, 5의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똑같이 마른 그 고기를 씹는 형상인데 9, 4는 끝내는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9, 4는 끝내는 길이죠. 근데 대상전은 미광이라고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9호는 이렇게 득황금을 만났는데 왜 위험한가? 이걸 위험하다를 경계로 봐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정을 이야기하기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굳세고 지키며 시루에 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그러다가 득세하지고 못하고 소외당한다고 또 설명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건육 마른 고기를 씹는데 이 득황금의 상관성과 황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가 경계사인지, 이제 황금을 얻는데 위험하다, 이 조금 연결이 또 안 되는 지점입니다. 구사와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황금을 얻는 게 똑같습니다. 우연의 소산인지, 황금을 얻은 게 우연히 얻은 것인지 소신을 지킨 결과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험하다의 의미가 단순히 경계사로만 읽히는 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6, 5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구를 보겠습니다. 하교멸이 흉, 하교멸이 총불명냐. 항세, 목에 채우는 털을 등에 져서 귀를 다치니 흉하다. 하교멸이 총불명냐는 하교멸이는 듣는 것이 박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활해서합의 상구는 이렇게 제일 위에 있죠. 괴의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리는 부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응도 없죠. 이런 상태에서 응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리을 밝음의 제일 위에 있는 상이죠. 그래서 강량의 부당이다, 리의 밝음의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구를 설명하기를 일반적으로 중도를 지나고 음위에 있는 양요로서 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너무나 고집이 세서 제멋대로 하는 대범죄자, 중범죄자를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서 귀로 듣는 바 아는 바가 없어서 악을 누적시킨 까닭에 칼을 써서 귀를 면하는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이러하니까 귀로 듣는 것이 박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런 설명하기를 이를 귀를 묻히게 한 것은 무릇 귀로 듣는 것이 총명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죄를 준 것이니, 만약에 자상하게 살펴듣고 일찍이 이를 꾀하면 이런 흉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장치천 교수님은 형벌의 상이 다리에서 초구, 구교멸지에서 올라가서 점점 하교멸의까지 올라가서 귀를 상하게 하는 지형이다 이야기입니다. 즉 중범죄인이니까 교만하여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활해사업은 어떤 때는 이게 1과 제일 위는 형벌을 받는 상이고 중간에는 형을 집행하는 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장에 하니까 허물이 없다 이야기하고, 여기는 제일 끝이니까 중범죄를 또 형벌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계속 조금 더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사전은 이 상구효와 관련해서 계사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선행이 쌓이지 않으면 이름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악행이 쌓이지 않으면 그 몸을 망치기에 부족하다. 소인은 조그마한 선행도 이로움이 없다고 여기서 하지 않고 조그마한 악행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행이 쌓이면은 가릴 수 없고 죄가 커지면은 풀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구의 흉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효를 받았을 때 구체적인 상황에서 멸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총불명도 똑같죠. 어차피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총명함이 사라진 것은 동일하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서건유 득황금 정여무구 상활 정여무구 득당냐. 마른 육포를 씹다가 황금을 얻게 되니 맡아서 하는 일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정여무구는 그 지위가 합당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서건육의 상은, 마른 고기를 씹는 상은 이게 활에서 본계죠. 본계는 이렇게 천지비로부터 왔죠. 천지비로 들어왔죠.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1이 5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에 의해서 건조되니까 마른 고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건이 다시 그걸 획도하죠. 근데 건은 또 쇠니까 또 5위는 상위의 중에 있죠. 상위의 중간에 있으니까 중은 또 황색이죠. 황금쇠 이런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서 보면은 활에서 본계인 천지빛계 시즌은 고는 학계는 고는 고기인데 서합의 리에서 건조된 마른 고기죠. 말린 고기인데 6, 5가 효변하게 되면은 다시 건이 되는데 이 건은 6, 5 중이 5위에 있는 자리가 중의 자리이니까 황색이고, 이는 또 건에서 왔으니 황금쇠 황금 화살촉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는 부분은 활에서 본계는 천지비라는 모계로부터 왔죠. 이 모계는 다시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천례무망이 되죠. 천례무망이 되는데 이 천례무망은 풍택중부로부터 지계의 모계인 이게 풍택중부에서 추위를 간 것이죠. 그래서 풍택중부 시절에는 이렇게 학계가 태가 음이 이렇게 강을 타고 있어 위험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이제 태가 소멸하니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없어진 건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잘 보완하게 되니까 허물이 없다 무구의 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6, 5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상구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하교멸이 흉 상활 하교멸이 총불 명냐. 형틀을 쓰고
형틀을 쓰고 또한 이형에 처해져서 기가 잘리게 되니 흉할 것이다. 상활 형틀을 쓰고 또한 기가 잘리게 되는 이형에 처해지는 것은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귀가 박지 않다. 즉 총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교멸이 기가 잘리는 형벌은 이렇게 이제 활해사업의 본계가 상구가 이렇게 효변하면은 중내진이 되죠. 이 중내진은 뇌산소가로부터 왔습니다. 뇌산소가는 이렇게 뒤집어진 간과 원래 간이 있죠. 이 간은 이제 어깨로 봅니다. 어깨로 보고 또 전체적으로 또 대감의 물상이 있어서 어깨에 이렇게 대감 딱딱한 나무를 빗장을 채우니까 이제 어깨에 형틀을 싸는 거죠.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거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기 전에 목에 이렇게 두른 그런 형틀과 같은 형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뒤집어진 손이 있으니 또 그냥 일반적인 손에 밧줄이 있으니 묶인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 어깨에 빗장을 채우고 손을 굵은 줄로 묶으니 이렇게 형벌의 상이 있는 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를 멸하게 되는 상은 이렇게 활해사업에서 리의 발금이 있는데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 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지게는 뇌산소가로부터 왔는데 뇌산소가 상계가 이렇게 진이죠. 그래서 4, 5, 6 여기 4, 5, 6 글자가 보이십니까? 4, 5, 6 글자가 감이죠. 감이에 이렇게 발금이 있었는데 감이죠. 이렇게 발금이 있었는데 효변하게 되면은 발금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총불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가 또 잘리는 형상이죠. 리위가 단절의 상이죠. 그래서 잘리고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잘리고 없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리의 감의 칼날이 있는 거죠. 리의 칼날이. 그래서 감의 귀 한쪽이 잘리고 날려버리니까 하교를 당한 뒤 처음에 이렇게 하교를 당한 뒤 형구로 차한 뒤 마침내 귀까지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형틀을 쓰고 또한 귀까지 잘리게 되는 이 형에 처해지는 이유가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귀가 박지 않기 때문에 즉 총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상구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설명은 기본적으로 끝이 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주역점을 그때 칠 때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수업 노트 정리와 관계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제가 2020년 4월 15일 날 노트 정리 이미 예전에 다 해놓은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속 이제 이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큰 틀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궤를 이렇게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옆에는 9, 8, 8, 7, 8, 7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 수에서 55에서 47을 빼면은 일단 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걸 음량으로 처리하면은 이렇게 활해사업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활해사업이 나왔으면은 이제 활해사업 나왔으니까 이 궤로서 점을 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은 형벌이 이롭다. 그 다음에 선왕이 명벌 칙법 이게 가지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총론했던 이거로 점을 치면 되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나오는 거죠. 왜 나오느냐 이 부분을 옆에서 한번 여기를 다시 보고 보겠습니다. 고형의 전법을 보면은 변효가 계속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형의 전법의 춘추점 서역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은 이 모든 부분은 김상석 교수님의 책을 주역점의 이해라는 책과 춘추점 서역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제가 여기에 숫자를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지원 이 부분을 보면 9가 한 개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가 하나밖에 없죠. 전제가. 그래서 이 전제가 구가 한 개의 효가 6 또는 9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 B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이 효가 마침 변해야 하는 효이면 6은 9로 9는 6으로 변화를 시켜서 지게를 넣는다. 즉 이때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 점을 친다. 이렇게 합니다. 즉 단어를 보면은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 점을 친다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본계의 효사로 점을 친다고 이야기하죠. 즉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 지금 A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효를 쳐가지고 이렇게 음량의 궤를 얻었을 때 이 부분을 보면은 8, 7, 7, 8, 9, 8 해가지고 강, 강, 이렇게 얻었죠. 그래서 숫자를 다 더하면은 4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55에서 47을 빼면은 8이 나오죠. 근데 이 효에서도 보면은 9가 하나밖에 없죠. 즉 여기에 9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효가 한 개의 효가 6 또는 9인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8이 나오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제 변효에 변하는 효인가 아닌가 숫자를 추적해서 1번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하니까 마침 여기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6은 9로 9는 6으로 변환시켜서 지게를 얻는다 이죠.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있고 여기에 강만 이제 음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지풍승이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전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개의 효가 6 또는 9인 경우니까 이렇게 이제 본계의 변효 효사 수풍정 다섯 번째 효의 효사로 점을 치게 됩니다. 그 다섯 번째 효사의 내용은 이거죠. 정렬, 한천식, 초상전은 한천지식, 중정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A 부분이고 B 부분을 보면은 이 효가 변하는 효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본계의 괴사로 점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제가 예를 들어 점을 쳤을 때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7, 7, 8, 7, 8, 9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화택규가 되죠. 그래서 이제 7은 강, 강 이래 되니까 그래 55에서 46을 빼면은 9가 되죠. 그래 9도 이제 도출하기를 1, 2, 3, 4, 5, 6, 7, 8, 9 해가 여기에 딱 걸리죠. 근데 여기에 숫자가 7이죠. 그러니까 이제 변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본계의 괴사로만 이렇게 점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부분을 설명하면은 55에서 46을 빼면은 9인데 결국 4효에 이르러 9가 다함으로 변해야 하는 효가 된다. 근데 화택규 넷째 양효의 영수는 7로서 변하지 않는 7이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화택규의 본계의 괴사로만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 규 괴사를 보면은 소사길 작은 일은 길하다 상하 화택규 군자이 동의 이런 이 글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한 개의 효가 6 또는 9인 경우에 한 개의 효가 6 또는 9인 경우에 이렇게 A, B의 카테고리로 나뉘니까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9가 하나만 있는 상황이죠. 그 전제의 요건을 충족하니까 55에서 47을 빼니까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1부터 1, 2, 3, 4, 5, 6, 7, 8 하니까 이제 여기에 변효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네. A 또는 B에 어디에 해당될까 해보니까 여기는 8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효죠. 그러니까 B의 상황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B에 해당하기 때문에 활에서 본계의 괴사로만 점을 친 거죠. 그럼 본계의 괴사가 서합, 형, 이용옥, 뇌전서합, 선왕이, 명벌, 칙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물었던 게 노트 정리를 이미 다 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될 됩니까? 하니까 형벌이 이롭다. 선왕은 이를 벌써 뭐 법칙을 밝힌다. 형벌을 내려서 뭐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상관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벙찌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은 마지막에 제가 고민한 부분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활해 사업을 보면은 아까도 제일 첫 시간에 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계가 이렇게 양이 상승하는 거 땡기죠. 그 다음에 그 강이 상승하는 거 억누르죠. 이 중간 안에서. 그래서 이게 계속 맴돌면서 뭉치죠. 뭉치는데 학계지는 이거를 계속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흔드니까 분쇄하는 거죠. 이 의미가 서합이 씹는다니까 무엇을 하든지 잘건 씹어서 정밀하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굉장히 분쇄하고 분쇄해라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내가 노트 정리를 올릴 때에도 그냥 뭉뚱그려서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교정을 하고 정밀하게 다시 점검하고 오타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괴를 받은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풀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금 뭉텅거려 할 것도 많이 나누고 분절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주역점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 변효를 구하는 방법이 아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고형의 전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6 또는 9가 나오는 상황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죠. 6효가 모두 7 또는 8이 되는 경우, 한 효가 6 또는 9가 6이 되는 거, 두 효가 9 또는 6이 되는 거, 세 효가 9 또는 6이 되는 거, 네 효가 9 또는 6이 되는 거, 5효가 9 또는 6이 되는 거, 6효가 9 또는 6이 되는 경우인데 이 한 효 안에서도 이렇게 A, B로 나뉘고 두 효 안에서 이렇게 A, B로 나뉘고 변효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효도 이렇게 계속 나뉘는 거죠. 이렇게 경우수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5효가 6 또는 9가 되는 상황에서 A, B로 나누는 상황 중에 B가 되는 상황 중에 하나를 한 게 목강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중산간을 받았는데 이게 효변하면 택내수가 되는데 수로 나가지 않고 간으로 머물러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그때 사덕론을 이야기하면서 원형 이정의 덕에 나는 그 전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로 나가지 않고 간으로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받겠다 한 부분에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택내수 첫 번째 교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은 제가 그때 A, B 부분은 아닌 부분을 전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그 해당 부분만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게 이제 논리칙으로 흐름이 이어가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설명과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다른 설명은 변효를 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상석 교수님의 이 책을 보고 이 부분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두 가지 큰 틀의 견해가 있는 걸 아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 부분 때문에 길게 했는데 이제 상구와 유구에서는 득황금이 어떤 의미인지, 상구에서는 듣는 귀가 박지 못해서 귀까지 형벌을 멸하게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